오늘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이것을 2년 적용 유예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유죠. 이게 유예가 적용이 되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된다, 뭐 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 보다 보면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산업 현장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6명 정도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3년 전에 제정을 한 거고요. 그 특징은 직장이나 공장에서 1명 이상의 목숨을 잃거나 혹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왔을 때는 최고 경영자나 책임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최고 경영자들에게 처벌 조항을 부과하겠다. 그러니 사전에 예방을 잘 하십시오라는 법률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잘 해라라는 어떤 취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 법이 지금 예를 들면은 5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법의 취지는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를 잘 구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이나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하라. 그리고 위험유해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라. 이 3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담당자도 이제 지정을 하거나 채용을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 관리를 구비하거나 더 정비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 작은 영세기업은 어렵지 않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법 시행할 때 50인 미만은 오는 1월 27일까지 즉 3년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3년 정도면 준비가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 예산을 별도로 좀 추가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면 컨설팅이나 시설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이제 비용과 전문 인력 채용 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면 사실은 이 유예 문제 쟁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들여야 되는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의 문제가 이제 2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3년 후에 적용해 놓고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용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된 게 그러면 해결이 될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여당 국민의힘 등에서는 2년을 더 기간을 주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노동계나 학계나 뭐 야당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대통령도 국무회의나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아니 3년을 기간을 줬고 정부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했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빨리 그간의 정부에 준비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더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학계나 이 보건 노동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 믿을 수 있냐. 2년 동안 준비를 공부한 학생들이 중간고사 열심히 안 해놓고 기말고사 잘해서 학점 잘 받을게요.
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유예가 아니라 지원할 걸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까지 준비 잘 안 해놓고 지금 유예한다고 해서 준비가 잘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업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이런 어려움이 어쨌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예하는 거 말고 좀 법안의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안으로 사회적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하되 계도 기간을 저는 6개월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은 하되 일단 유예가 아니라 계도 기간을 두자.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업 회계는 올해 이미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다면 6개월 상반기까지는 계도 기간을 줘서 처벌이나 이 기간을 계도 기간을 주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계도 기간까지 줬는데 그리고 정부는 이 6개월 사이에 작업 환경 개선 신안 이것을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는 그것까지 밝혔으니까 예산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법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일부 이제 좀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중대재해 이제 처벌법이 일부 다른 사업장에는 지금 적용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 취지 효과성을 볼 때 핵심은 그러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줄었느냐 이건 이 통계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제 대기업을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어요. 크게. 물론 대폭적으로 이제 뭐 감소나 증가도 아니지만 결국은 법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무사한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사전 점검도 하고 정부도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게 재판 넘겨져서 유죄를 몇 명 받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연결이 되죠. 지난 3년 동안. 그 유죄를 인정받았던 사례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30건 중에 11건이 이제 법원까지 갔고요. 작년 연말에 H 회사가 한 건의 회사 최고 경영자가 징역 1년, 벌금 1년에 유죄 받은 건 딱 한 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잉이 있죠. 뭐 폐업을 하고 모든 사장들이 뭐 구속이 되고 뭐 처벌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법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좀 경영계 주장은 이 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적용을 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은 기업이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 건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손방망이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 네트워크나 노동단체에서는 사실은 법 시행될 때 법 제정을 목표로 해서 많이 양보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손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영계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과징은 아닌데 너무 과잉 대표된 이야기만 경영계 이야기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이 노동계 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한데 앞에 계도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지만 계도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 측에서 조사하거나 고용노동부 작년 조사를 보면 준비 부족, 시간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부족이 있고 재원, 컨설팅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시행해야 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는 의견도 한 59%가 있다는 거 보면 정부가 작업안전 개선 시스템이 있거든요. 설비.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하거나 그리고 전담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부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부가 이 상반기에 올 1월 정기국회에서
이거 먼저 통과를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법 제정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더 의지를 갖고 해결 의지를 갖고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